원자력 기사 기출풀이 2014년 방사선 이용 및 보건물리 1번에서 10번입니다. 풀이 영상의 지속적인 업로드를 위해서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문제 풀이가 잘못된 경우 고정 댓글로 안내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 풀이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기출문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 있으니까 프린트해서 보세요. 1번 다음 방사성 피폭 중 개입이 필요한 것은?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국제방사성방어위원회 ICRP가 공고하는 방사성 방어 원칙은 신규 또는 계속된 행위로는 정당화, 알라라, 최적화죠. 그 다음에 선량 한도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개입은 정당화랑 최적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보면은 정당화랑 최적화는 둘 다 있는데 신규 또는 계속된 행위에만 선량 한도가 있죠. 이거는 개입 같은 경우에는 선량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 한도를 두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00mSv 수준이면은 항상 개입이 정당화가 되고요. 10mSv 미만이면은 개입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규제 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선량이 10μSv/이어, 집단 선량은 1mSv/이어가 됩니다. 이거 비교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그러면 원전의 건설과 운용에 따른 피폭, 그 다음에 방사선 발생 장치 구입, 사용으로 인한 피폭,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의도가 된 거죠. 따라서 저감을 위해서 적극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건물 내의 라돈가스에 의한 피폭, 방사선 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피폭,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입이 필요할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 나다 되겠습니다. 2번 감마선을 방출하는 어떤 밀봉 점선원으로부터 30cm 거리에 GM 계수기를 두고 측정한 결과 12,000 ccm이었다. 점선원은 10cm 거리에서 측정하였다면 예상되는 계수율은 요거 불감 시간이 남아있네요. 요거 중요도 상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0cm에서의 측정 계수율, 요건 측정된 계수율입니다. 뭐죠? 12,000 ccm을 통해서 참 계수율을 구해야 됩니다. 식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셔야겠죠. 참 계수율은 측정 계수율 나누기 1 빼기 측정 계수율 곱하기 불감 시간. 그러면 측정 계수율 12,000. 그 다음에 여기 측정 계수율 12,000. 그 다음에 불감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0μSv죠. 그러면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요게 단위가 뭐죠? CPM, 미닛이죠. 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크잖아요. 60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요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참 계수율은 12,500 ccm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2단계. 계수율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계수율은 작아지게 됩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10cm 거리에서의 참 계수율을 구해줘야 됩니다. 10cm 거리에서의 참 계수율은 12,500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왜냐면 30cm, 10cm 요거 보면은 3분의 1로 거리가 감소를 했죠. 그러면은 계수율은 어떻게 되죠? 제곱 3의 제곱만큼 곱해줘야 되죠. 따라서 112,500 ccm, CPS로 단위를 바꾸면 1875 ccm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 10cm에서 참 계수율을 구했죠. 이걸로 다시 측정 계수율을 구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10cm 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계수율, 즉 측정 계수율을 구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앞선 계산식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됩니다. 참 계수율 얼마였죠? 1875, 불감시간 200 마이크로시버트. 그 다음에 측정 계수율을 x로 놓고 풀면은 x는 1363 CPS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다중 파고 분석기 회로와 연결하여 감마 핵종 분석이 가능한 검출기는? 요거 중요도 중짜리 되겠습니다. 요거 나이티엘 검출기, 요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얘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냥 책으로만 공부를 하면 소듐 아이오다인 검출기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이게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니까 나이티엘 검출기라고 발음을 하네요. 아무튼 나이티엘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전체 증폭기, 주 증폭기, 다중 채널 파고 분석기, MCA, 그 다음에 파고 선벌기, 그 다음에 개수기 이렇게 순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끔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CA는 나이티엘 검출기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일매부 감마선이 알루미늄에 입사하였을 때 최초로 알루미늄 원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까지 통과하는 거리의 평균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질량 감쇄 계수가 나와 있네요. 이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원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키기까지 통과하는 거리, 이게 뭐죠? 네, 평균 자유 행로입니다. 민 프리 패스. 이거는 1 나누기 뮤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뮤는 뭐냐? 선 간세 계수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죠? 질량 감쇄 계수가 나와 있죠? 따라서 질량 감쇄 계수에다가 밀도를 곱해줘서 선 감쇄 계수를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2.7 곱하기 0.061 해주면은 0.1647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MFP는 1 나누기 0.1647 해주면 6.072가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5번 국제방사성방어위원회가 공고하는 개념 중 개입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량 저감은 몇 미리시버트 수준이며 선량 저감이 몇 미리시버트 미만이라면 대체로 개입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거 중요도 핫자리 문제 되겠습니다. 앞선 문제 똑같은 문제 또 나왔죠? 앞서 제가 설명드렸죠? 100mSv 수준이면은 항상 개입 정당화, 10mSv 미만이면은 개입 정당화 어려움.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어떤 작업장의 공기 중 방사성 오염 농도가 80kcal/큐빅미터일 때 이 작업장에서 주당 작업 가능 시간은 유도 공기 중 농도 DAC가 나와 있고 연간 선량 한도 20mSv 나와 있네요. 이 문제 중요도 상짜리 문제입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간 작업자 호흡률 2400m 3승/2호로 작업을 할 때 유효 예탁 선량이 20mSv/2호가 되는 연간 섭취율이 ALI 연간 섭취 한도고요. 공기 중 농도가 DAC 유도 공기 농도가 됩니다. 이거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DAC는 ALI 나누기 2400m 3승/2호가 됩니다. 이때 2400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작업자의 시간당 호흡률 1.2 큐빅미터/아워 곱하기 작업자의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을 곱해줘서 나왔는데 이때 2000시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근무 주수 50주 곱하기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곱해줘서 2000시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 암기한 사항에 따르면 DAC가 40kcal/m 3승이고 작업시간이 2000시간/2호일 때 연간 선량 한도가 20mSv인 거죠. 따라서 공기 중 방사성 오염 농도가 80이 되면 즉 2배가 되고 연간 선량 한도를 만족을 시키려면은 작업시간이 절반이 돼야지 되는 거죠. 요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연간 작업시간 아까 2000시간이었죠. 그게 1000시간이 돼야 되고 따라서 50주 근무 주수를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주당 작업 가능한 시간은 20시간/주가 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번 스티론튬 90에 의한 내부 피폭과 관련하여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은 요거도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스티론튬 90은 베타 방출체로 뼈와 골수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핵종별로 장애를 일으키는 기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은 스티론튬 90은 뼈와 골수로 돼 있죠. 뭐 요거 외에도 아이오다인 131은 갑상선, 트리튬은 전신이다. 요 정도는 꼭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8번 인체가 같은 흡수 선량을 받았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방사선은 요거 중요도 중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요거 인체가 받는 선량이 뭐죠? 등가 선량이죠? 등가 선량은 방사선 가중치 곱하기 흡수 선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요때 같은 흡수 선량을 받았으면은 방사선 가중치가 중요하겠죠? 방사선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알파선은 20이고 양성자는 2고 베타선은 1이고 감마선은 1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방사선 가중치가 가장 큰 2번 알파선 되겠습니다. 참고로 양성자 가중치는 ICRP 60에서 5였는데 ICRP 103으로 개정이 되면서 2로 감소를 했습니다. 9번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끼리 연결된 것은 이거 확률적 영향 당연히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죠. 확률적 영향은 한 요 세 가지 정도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확률적 영향은
설량에 비례해서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보기가 설량률을 낮춰도 발생 빈도는 변하지 않는다. 즉 발생 빈도, 위험률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가 틀렸습니다. 라 설량에 따른 발생 빈도, 위험률은 비례하지만 맞죠? 심각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라는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암, 백혈병, 수면 단축, 유정적 결함,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이 확률적 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다 수면 단축이 포함된다. 이거 맞죠? 다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혈병은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을 하고요. 연령에 따라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가 정점을 찍고 감소를 합니다. 요거는 해당되는 보기가 없네요. 그리고 보기 나에 발단 선량은 없다고 가정한다 돼 있는데 발단 선량은 결정적 영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도 맞죠? 이거 문제가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 수명 단축도 확률적 영향이 맞기 때문에 라가 맞는 상황인데 정답은 4번 나라로 나옵니다. 마지막 10번 라돈 222 37 기가베크렐의 질량은 얼마인가? 여기 라돈 222 반감기가 나와 있네요. 이거 중요도 상짜리 문제 되겠습니다. 먼저 방사능은 람다 n으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람다는 로그 2 나누기 반감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방사능이 얼마죠? 37 곱하기 10의 9승 베크렐. 그 다음에 반감기가 3.8251이죠. 요거 세크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n은 1.764 곱하기 10의 16이 나옵니다. 뭔 얘기냐? 37기가베크렐에 들어있는 라돈 222 원자 수량이 요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라돈 222, 요게 갖는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라돈 222 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보가드로 수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가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라돈 222가. 따라서 1.764 곱하기 10의 16승 원자수의 질량은 222에다가 1.764 곱하기 10의 16승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6.43 곱하기 10의 6승 g이 나와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